자, 지금 코너 타이틀이 나왔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딱 정확히 지금 시점에 아주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너명이 좀 부담스럽네요. 하필 요때 자, 하락 종목의 개수가 1,500개예요. 그중에 하한가 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하한가 종목이 한 10개 가량이 나오는데 네. 매도 창구가 다 SG라는 외국계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럴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장 용어로는 속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속젠 창구에서 CFD 담보 네. 부족이 지금 뜬 것 같고 CJ 하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변동이 커지는 거죠. 자, 담아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 이 코너에 딱 걸맞는 결론. 네. 담아야 될 종목 있으면 담아야죠. 그렇죠. 기업의 네. 본질이 아니라 수급으로 한번 네. 이렇게 변동을 꽝 주면은 사는 게 맞죠. 손이나 행동이 네. 빠르신 분들은. 근데 그 뭐 일일이 다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하한가 종목 네. 무조건 사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3일째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조정이냐 대세 하락이냐 요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매도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매도는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즉 안 사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대세 하락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전향적으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보다는 조정이라고 좀 보고 싶은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1월달, 3월달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라든지 종목들 중심에서 매도가 물론 오늘 할인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시는 종목들 논의를 하고요. 선광, 하림지주, 네. 대성홀딩스, 세방, 네. 다우데이트 지금 하한가 기업 뭐 우리 네. 화면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제외를 하고 1월달부터 3월달부터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에서 현재 하락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차익 실현에 의한 어떤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이런 말씀이니까 좀 어폐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대박은 풋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설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하락할 때 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일단은 대세하락보다는 지금은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냥 시장 정보를 파악한 바 그러니까 특정한 증권사, 특히 이제 외국계 창구로 뜹니다. 그 CFD라는 차액 결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실물이 인수도 되지 않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중에는 정산 금액만 오고 가는 CFD 계좌들이 지금 뭐 SG라는 그 외국계 창구로 뜨는데 지금 나오는 그 하한가 기업들 대부분 매도 1순위가 SG로 네.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이라는 프랑스계 속젠이라는 회사로 저희가 이제 부르긴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담보 부족이 걸린 CFD가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네. 시장가로 나오면서 저런 현상이 일단 현재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추측이에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루보라는 종목 기억나세요? 루보. 네. 네, 알죠. 지금 제가 왜 그 엉뚱한 말씀 드리냐면은 그 조금 전에 그 삼천이라는 종목이 하한가 관계 나왔는데 제가 삼천이 차트를 그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방금 말씀 루보처럼 계속 조금씩 티 안 나게 계속 올라가더라고. 이게 예전에 네. 루보가 똑같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빠지게 되면 참 크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천이가 결국 오늘 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 기업의 무슨 네. 하자나 본질의 훼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추측입니다. 네, 뭐 나오는 네네. 기업들이 특별히 무슨 뭐 맥락이나 뭐 우리가 나오는 최근에 시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수급으로 지금 화면에 이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지만 CFD 계좌의 담보 부족이 걸린 것이 시장가로 네. 매매가 풀리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넘어갑시다. 네. 이게 팩트는 아니고 좀 더 파악해보고. 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자, 이마롤의 본래로 가서 네. 어떤 기업들을 얘기하실 건지. 네, 첫 번째 종목은 보성파워텍이요. 보성파워텍 포함한 원전 원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점수는 일단 8점. 8점. 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일단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만약에 IP 분쟁,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폴란드가 2+2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4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폴란드를 수주받게 된다면은 이어서 체코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이 되게 되면 정부 간 IGA 그러니까 정부간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원전 수주 100조 이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한국형 APR 1400 요게 그 바라카 원전에도 이 원전 기술이 들어갔는데 요게 예전에 그 웨스팅하우스사의 전신인 C사였던 설계 기반 원전 기술 도입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아직까지도 자사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그 조금은 태클 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조선이 아시겠지만 LNG 화물창 같은 경우 프랑스 GT사에 로열티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냥 웨스팅하우스사 쪽으로 그냥 로열티를 주고 1차적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1차적 수주를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수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 35조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차적 수주인 기자재 공급이란지 터빈 건물 시공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35조가 3조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조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3조를 받는 것보다는 35조를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어쨌든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이 재산권의 분쟁을 깔끔하게 해소를 하고 뭐 로얄티를 주는 조건이 됐던 뭐 지분을 주는 조건이 됐던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1차적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서 원전주도 한번 또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은 보성 파워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성 파워텍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괜찮은 종목도 있잖아요. 한전기술이라든지 진투파워라든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어차피 4,450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뭐 아래꼬리 달리는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기간 조정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이용해서 4,450원 이하 매수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5천 정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성 파워텍 받고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PHA고요. PHA. 네, 요게 평화전공에서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평화전공에서. 네,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회사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평화전공이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네. 네. 화살표 점수는 일단 7점이고요. 요거는 일단은 전방업체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부품적으로는 보자라는 관점에서 네.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이번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 21종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닥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왔다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별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현대차만 제외가 됐다라면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차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미국 차종 중심에서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시아 쪽 같은 경우 닛산의 한 종만 포함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에 현대차만 제외된 것이 아니라 뭐 볼보라든지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유럽 차종이든지 일본 차종이 대부분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해결을 하면 된다. 다시 해결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제외는 일시적인 변동성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들의 1분기 실적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따박따박 되는 실적이. 네.
그 참고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합산 영업이 4조 8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 자동차 판매일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일이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이번에 1분기에 5조입니다.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이번에 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 판매 네. 중에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의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7.9% 됩니다. 현대차 그룹. 7.9%. 네. 현대차 현대차 백분율로는 그렇게 네. 높진 않아요. 네, 그죠? 높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갈수록 실적도 좋아진 부분이니까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201만 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익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SUV 전기차를 많이 팔게 되면은 정말 질적 성장, 양적 성장 둘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은 네. 당연히 아닐 거고. 아직은 내연기관. 네. 요거는 이제 내연기관도 들어가고요. 전기차도 다 들어갑니다. 아, 내장재로 들어가나? 내장재 도어 시스템. 도어 노회사는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잠금 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트렁크라든지 운전 그러니까 구동이나 네. 뭐 엔진이나 이쪽 계통은 아닌 거죠? 그쪽은 현대위아. 위아. 네. 그렇죠. 위아 뭐 주말에 보니까 옆으로 네. 이렇게 기어 들어가던데. 개걸음으로. 네.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현대 위아 맞나? 모비스. 일단 모비스. 치고 자 네. 넘어가서 중간에 말 끊어서 세면은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네. 세 번째 기업. 세 번째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현대무백스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확 솟구치지 않았나요? 네? 무백스가 한번 솟구치지 아,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단기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트라 가지고요. 아, 점수는 9점입니다. 9점. 많이 네. 뭐 거의 만점인데. 이게 좀 개인적 성향이 좀 반영됐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뭐 분석을 네.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물류 그 로봇 배송 물류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또 차전지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또 차 전지 쪽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차전지는 뭐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계속 가니까 또 차전지 이렇게 돼요. 아, 오늘도 리튬 관련주 강세더라고요. 3차 전지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2차 전지. 예. 요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를 수주를 받았는데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T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SK온 서산 공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현대차가 화성 쪽에 이 PBV 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으로 납품하기 위한 그 배터리 증설을 SK온이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서산에 또 네. 땅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는 한 15기가와트, 그러니까 기존에 5기가와트 플러스 10기가와트를 추가해가지고 15기가와트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기가와트로 확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장비, 그게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 예정인데 하나기술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기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기술도 아마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SK온 쪽에 탭 웰딩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글로벌 SK 같은 경우는 톱텍이 들어가는데 국내 쪽 서산 쪽은 하나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기술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류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발주처가 어딘지는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는데 최근에 그 증설 소식이 있었던 곳이 SK온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2020년부터 로봇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R&D 예산을 또 1,200억 정도 투입을 한다 그러니까 물류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호재가 반영될 것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9% 떠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8%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난주 아시겠지만 시장이 너무 안 졌어요. 너무 네. 안 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시장,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들 속에서 한번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그러니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는 4,100원 이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근처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이제 5,05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한번 윗꼬리를 제외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가 정도 부근인 5,050원 정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업으로 현대 무벡스까지 들어갔고, 자, 라스트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 네. 마지막은 이제 시간이 1분. 다음에 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렇죠. 내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또. 네. 그래, 좀 어설프게 하다 끊느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들었고요. 보성파워텍, PHA, A 현대 무벡스까지. 네. 현대 무벡스는 화살표 점수 9점. 9점. 네. 자, 알파프로트 전략 정태근 팀장으로부터 낙폭 과대주에 대한 멘트를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